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 굉장히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지표라든지 좋은 흐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뉴욕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이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틀 동안의 하락을 마치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살펴보면 기본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종목군이 모두 상승을 했죠. 월가에서는 오늘의 강한 반등 흐름을 주 요인을 오전에 나왔었던 좋은 경제 지표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10시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PMI는 기업에서 자재 구매나 이 비용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 경영진들이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비제조업이라고 하면 이 은행과 같은 금융업, 또 요식업, 아니면 항공과 같은 서비스업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7월의 비제조업 PMI 결과치가 기존의 예상보다 좋은 56.7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컨센서스가 53.5 수준이었는데 이 53.5라는 숫자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이 PMI 수치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담고 있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 예상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달에 나온 것보다도 PMI가 좋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를 받쳐주는 두 동력 중에 하나는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들이 좀 괜찮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된 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곳은 대형 약국 체인 CVS였는데요. CVS는 매출 806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4달러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성적과 함께 앞으로 올해 연간 이익 전망까지 상향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6.3% 올랐습니다. 앞서 이 조재길 특파원이 짚어주신 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전기차 기업 루시드 그룹은 반대로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연간 생산 목표를 이전에 제시했던 것의 절반 수준인 6,000대 순으로 수정한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인 공급망과 물류 문제를 이 회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장 흐름과는 별도의 문제긴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이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대표적인 미국 내 대중 강경파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대만 방문에서 누구 만났는지 봤더니 중국이 정치적으로 싫어할 만한 인사를 골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대만 굴지의 반도체 업체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TSMC 회장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통과했던 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설명하고 또 TSMC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을 리우 회장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9일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법안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혁신적인 투자를 실시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밟았다는 성명을 직접 내놓기도 했었던 점 역시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반도체 산업에서 마찰음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비롯해 우리나라, 일본과 반도체 동맹, 치포라고 불리는 반도체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쉽게 버리기 어려운 우리 반도체 업체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